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제 한 개인 병원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에게 금지 약물을 주사해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논란 끝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아파트 용적률을 놓고도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지나치게 높은 용적률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제 한 개인 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에게 금지 약물을 주사했는데요.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에서 딸과 손녀가 84살 A씨에게 영양제를 맞게 해드린다며 개인 병원을 찾은 건 지난 1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A씨가 나오지 않아 병실을 찾은 가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의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고 의식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조치를 요구했지만 의사는 자리를 비운 상황. 결국 가족들은 119 응급 후송을 요청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확보한 진료 기록부입니다. 맥페란 주사액이 투여됐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환자인 A씨에겐 금지 약물입니다. 환자 가족들은 의사가 구토 증세가 있다는 딸을 A씨로 오인했고 A씨에 대해선 병적 조회 등 기본 문진도 없이 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합니다. 드시는 약이 있느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느냐, 고혈압 당뇨가 있느냐,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진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A씨가 다른 병원에 옮겨진 이후에야 병원 측은 A씨의 파킨슨병 사실을 알고 진료 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금지 약물 투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가족들도 A씨가 파킨슨병 환자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았더라면 투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에 대한 정보는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딸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손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아무도 할머니가 무슨 병으로 무슨 약을 먹는지 몰랐었고. 가족들은 다른 병원에 2달째 입원 중인 A씨가 여전히 전신마비와 언어장애 증상에 용변도 가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진정인 사과, 보상이 강국의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어떤 사과가 있었다 하면 저희 가족도 이렇게 법적으로 크게 다투려 안 합니다. A씨의 응급 후송을 요청하고 맥페란 주사액이 금지 약물인 걸 확인한 건 병원 측이 아닌 환자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MBC 경남은 올 한 해 경남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아이들의 등 하굣길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입니다. 주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아이들 학교 끝나고도 많이 여기 다니거든요. 위험하긴 하죠. 근데 이게 도로 사정상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잠시 차를 세우는 것도 금지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이런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 차량이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를 단속한다는 안내문 앞까지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태료가 8만 원으로 2배 높아졌지만 무용지물인 겁니다. 단속 건수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창원시만 봐도 마산 하포구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 1,000건 넘게 단속을 했지만 진해구는 85건에 불과했습니다. 김해시는 4,599건, 인구가 적은 함안군도 800건이나 단속한 반면 하동은 14건, 합천은 3건에 그쳤습니다. 연마다 그런 이력들을 채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시문을 올라오면은 그때는 이제 한번 가가지고 전화를 덮고
그래 있으면 또 지도를 하고 그리 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배까지 오르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등하교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남교육청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두고 논란이 한창 있었는데요. 지난달 이들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전담 인력으로 학교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연수나 교육도 없이 투입되면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입니다. 개학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이 담긴 세부 실행 계획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고 실행 계획이 있는 학교도 그나마 개학 후에 올렸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학부모 몫입니다. 방과후 학교 세부 실행 계획을 올려서 학부모들이 보거든요, 보통. 안 올렸으면 학부모들이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죠. 학교 현장에선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의 신분이 바뀌면서 생긴 혼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경남교육청은 논란 끝에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340여 명 가운데 26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구성이나 추진 일정, 수강료, 환불 규정 정리 등 방과후 학교 전담 교사가 하던 일을 하게 됐지만 별다른 연수 교육 없이 학교에 배치하면서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코디가 하던 업무와 지금 그 방과후 학교 실무원에게 주어진 업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예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배치가 된 거예요. 경남교육청이 뒤늦게 다음 주 연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2월 25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할 시기가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연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논란 끝에 신분을 전환한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이 현장 투입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날은 더 따뜻해지고 일교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외투 없이 생활할 정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 의령은 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창원 16도, 진주 17도, 의령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부터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5mm 내외, 남해안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의 공기질 탁한 가운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조금 떨어졌지만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함안 1도, 창녕은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7도, 양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도, 산청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7도, 합천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비가 오면서 일교차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불법 토지 쪼개기 의혹 어제 보도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개발구역 내 아파트 용적률을 놓고도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인근 다른 도시개발 사업과는 다르게 아파트가 들어설 곳을 용적률이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해서 시행사 측에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 중 공동주택 예정지입니다. 최고 47층의 초고층 아파트 2,7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400%,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인근의 주촌면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이곳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섰는데 용적률은 220%입니다. 같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동주택인데도 용적률이 다른 이유는 토지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동 1지구의 공동주택지는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선천지구 공동주택지는 최대 220%인 이종 주거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과다한 용적률 특혜로 시행사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용적률에 몇 배가 되는 그런 용적률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가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업자가 상당 부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이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안정성 문제도 논란입니다. 400% 용적률이 적용되면서 최고 140여 미터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제한 고도보다 약 40m 더 높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돛대산과의 직선 거리가 약 1.2km입니다. 돛대산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새로운 어떤 인공적인 장애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다른 장애물로 생긴다면은 항공 안전에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김해 씨는 법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의 용적률도 350%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고요. 어떤 공업지역에 대한 그 높은 집가의 영향, 그래서 그 일대를 준주거지역의 그 최대 용적률의 400%를 적용했고요.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김해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최근 합천의 한 농가에서 무게가 1.2톤이 넘는 슈퍼 한우가 출하됐습니다. 경상남도도 소띠해를 맞아 명품 한우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합천군 적중면 한우 농가. 이 농장에서 최근 생체 중량이 1.2톤이 넘는 슈퍼 한우가 나왔습니다. 고령 축산물 공판장에 출하된 한우는 생체 중량이 1,205kg, 도축한 체중은 704kg으로 거새우 평균인 446kg의 1.5배에 달합니다. 육질은 2+에 근내 지방도 9등급, 육량지수는 60.4%로 육질과 육량이 모두 우수해 가격이 무려 2,02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합천군 사상 최고 경매가로 평균 경매금액 900만 원에 2배를 웃돕니다. 소를 키우긴 키워도 이렇게 큰 소가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또 이 종자를 하나 시장에 사다 보니까 이 유전이 있는 거예요. 엘리트 카우로 불리는 고능력 어미소는 전국에 1,700여 마리, 경남에 2,300여 마리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유전인자에 고품질의 사료, 꾸준한 사양 관리 등 3박자를 갖춰야 최고급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데 합천군과 축협은 육량과 육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낳는 어미소의 혈통을 보존하고 소화력이 좋은 섬유질 사료를 먹여 우량 한우로 키우도록 도왔습니다. 좋은 암소를 바꾸는 그런 전형력 도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거세 농가에서 고급육을 생산했을 경우에 고급육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경상남도도 올해 37억 원을 투입해 한우 개량 촉진과 사료 첨가제 지원 등을 통해 한우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함양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운영관리 협약식이 오늘 오전 함양군청에서 열립니다.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 개관식이 오늘 오후 하동읍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에서 열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랑의 리어카 전달식이 오늘 오전 마산 자원봉사센터에서 마련됩니다. 책 읽는 창녕, 독서하는 군민 사랑의 도서 기증식이 오늘 오전 창녕 지역 자활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사천시 새마을회 공로패 수여식이 오늘 오전 사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진주에서 일고 있는 도청 환원 움직임에 대해 도청 이전 계획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의회 도정 질문 과정에서 창원 특례시와 도청 이전,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에 대한 질문에 창원 특례시 지정과 도청 이전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사 이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청사가 병원용 건물로 지어져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과는 맞지 않지만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동군이 송림공원 하모니파크에 유명인들의 핸드프린팅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드프린팅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배우 김상중, 가수 조영남, 소설가 공지영, 시인 정호승 등 하동구와 인연이 있는 유명인사 37명이 참여했습니다. 남해군이 기존의 체육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가칭 남해 스포츠클럽 설립을 추진합니다. 남해군은 창선명 승마장과 서면 스포츠파크, 남해읍 실내체육관을 활용해 승마와 파크골프, 보디빌딩을 우선 운영한 뒤 복싱과 수영 종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 업무를 관장할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 추천위원회는 5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 2명을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5명의 자치경찰위원은 도지사와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1명씩, 도의회가 2명을 추천합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청년 2,000명에게 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카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구직 청년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고 취업이나 창업 뒤 3개월 근속할 경우 성공수당 50만 원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분산 신원증명 기술을 활용한 경남 전자지갑 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분산 신원증명이란 개인정보를 중앙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에 저장해 정보의 소유 권한을 개인이 가지는 것으로 경남 도민카드와 경남 대표도서관 회원증 등 디지털 카드를 저장해 신분증 없이 신원을 확인하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도정 질문이 시작된 가운데 가덕 신공항과 황강 취수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두고 여러 문제점 지적에도 왜 최적지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삼동 국민의힘 도의원 질의에 김경수 도지사는 김해공항은 24시간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남권 물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가덕 신공항 외에 대안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황강 취수장 건설로 지역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김윤철 국민의힘 도의원 질의에 정석원 도기후환경산림국장은 관계기관 조사 결과 취수장 건설에도 생활 농업 용수는 부족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섬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한 통영시가 최적지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해 6월 출범할 한국섬진흥원은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섬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청소년지원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혐의로 지난해 해고됐던 한 센터장이 부당 해고 소송에 승소해 어제 복직한 것을 두고 재단이 해당 센터장에 대해 유급 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단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수 직원들에 대한 2차 피해도 막는 한편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센터장은 휴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문화예술기관과 민간단체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문학과 미술, 음악, 무용을 비롯한 9개 분야로 20개 안팎의 단체와 기관을 최종 선정하며 사업별로 500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김해 씨가 일본식 지명과 같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거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비하하고 말살할 목적으로 왜곡한 일본식 지명 등을 찾아내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